다시 원래 독일의 날씨로 돌아왔습니다. 어제 잠깐 날씨가 좋았죠? 공부법 두 번째. 어제 공부법 얘기한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기출문제 절대로 유학생 공부법에서 유학생들은 한국 사람들처럼 기출문제 먼저 보고 공부하는 습관 버려야 합니다. 먼저 단어 뜻 이해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기출문제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서는 요약서 보지 말고 누가 요약서를 보냐고 하잖아요. 기출문제 본 다음에 설명 많이 나온 기본서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요약서를 보거나 단거나 시키라고 하는데 그거 완전히 거꾸로 하시면 돼요. 유학생 공부법은 달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독일이나 미국이나 한국처럼 그렇게 시험이 다 틀리잖아요. 한국에서 내는 시험 스타일이 있고 독일이나 미국에서 내는 시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 공부법이 같을 수가 없어요. 독일 애들은 절대로 그렇게 공부 안 하고요. 걔네들은 이해 위주고 우리나라는 암기 위주니까요. 첫 번째, 절대로 기출문제 먼저 해독하지 말아라. 개념 이해 먼저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형광펜으로 찍찍찍 책에다 긋지 마세요. 그거 우리나라 책이나 정말 가능한 거지요. 독일이나 미국이나 외국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정확하게 이해되지도 않았으면서 본인이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줄친 거 그거 나중에 보시잖아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이런 내용의 줄 다 쳐놨어. 그거를 뜻을 모르니까 쳐놓은 거예요. 중요한 것도 아닌데 내가 해석이 안 되니까. 그 외국인들 절대로 줄 안 쳐요. 내가 모르는 부분만 뺏어 보지. 왜냐면 다 내용 이해를 못 하니까. 그래서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거는 진짜 제가 꿀팁 드리는 거예요. 저도 실패 많이 했고, 저도 한국에서 공부한 습관 때문에 엄청 힘들었습니다. 이거 고치느라고 힘들었어요. 거의 2년은 걸린 것 같은데요. 왜 해도 안 되지? 계속 해도 안 되지? 더 열심히 해도 안 되지? 내 공부법이 틀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발견한 거기 때문에 이거 참 공유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사랑하니까. 자, 세 번째 오늘의 공부법. 자,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 유학생 공부법이라고 하면 다들 한국하고 똑같지 않을까, 한국에서 공부 잘하면 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한국에서 공부 못했던 사람들이 유학 오면은 1등한 애들이 있고요. 한국에서 또 고등학교 때 전교 1등 했던 애들이 대학 가면 또 공부를 못한 애들이 있어요. 이게 왜냐면 그 분위기, 법이 달라서 그렇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서도 보면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한국에서는 대학교 갔을 때 전공을 내가 좋아하는 걸 그러니까 그걸 골라 듣잖아요.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깊이 있게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대학원이 깊이 있게 배우는 거지. 학부 때는 겉핥기예요. 그냥 중요한 것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깊이 팔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내가 대학원에 가서 하는 일이고요. 독일도 미국도 유학생들이 공부하는 그런 건 똑같잖아요. 학부잖아요. 그럼 과연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책을 보고 정독해서 그렇게 이해하려고 공부를 시작하시면 그럼 시험에서 정말 다 떨어지고요. 독일은 그 필기 시험도 볼 때 중요한 것만 알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지선다형을 다 하나하나씩 OX 해가지고 내가 이 문제를 알고 있는지 체크하면서 공부하잖아요. 독일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면 그 오지선다형 지문 중에서 배우지 않은 것도 많이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것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막 구체적으로, 솔직히 객관식 시험이 우리나라 시험보다는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는 거죠. 공부하면. 근데 만약에 내가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1번, 2번, 3번, 4번, 5번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해설집도 다 있고, 뭐가 답인지, 틀린 답은 뭔지, 옳은 답은 뭔지 써져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찾을 수도 있잖아요, 책에서. 유학생들이 그 객관식 시험은 그게 답이 내가 찾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지문이 많이 나와요. 인터넷 아무리 뒤져도 안 나와요. 그거는 그 교수님이 논문에서 본 걸 쓴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왜 썼을까요? 답이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그게 답은 정말 이런 문제가 있죠. 한국에서는 이 중에서 옳은 것은, 이 중에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지만 미국은 이런 질문을 해요. 이 중에서 가장 옳은 것은, 이 중에서 가장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러니까 답이 여러 개인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내가 그게 거기서 가장 틀린 거, 가장 옳은 걸 골라야 되는데 다 답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쉽지 않죠. 근데 내가 만약에 중요한 거 위주로만 공부를 했다면 겉핥기식으로 겉에서 요구하는 거를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하면 학부 얘기하는 겁니다. 답을 찾기가 어렵지가 않겠죠. 왜냐면은 어려운 걸 보질 않았으니까. 근데 괜히 또 깊이 있게 공부한다고 더 깊이 들어가시고 이런 분들이 이제 계속 틀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어디서 봤거든. 근데 사실 그게 답이 아닌데, 그러니까 뭐든지 더 정확한 걸 골라야 되거든요. 이게 참 틀려요. 제가 지금 말한 거 잘 구분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이 중에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 중에서 옳은 것은, 이런 문제 절대 안 나옵니다. 이런 쉬운 문제들 안 나오고요. 이 문제의 답은 다 맞았어. 다 옳아. 그 중에서 가장 옳은 것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객관식에서 뚝뚝뚝 독일 애들도 다 떨어지고요. 외국인들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저는 항상 시험 끝나고 생각하는 거지만 이게 뭔가가 그날의 운 있잖아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이거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구나, 이런 기분을 느낄 때가 많아요. 항상 기도하고 시작하는데 이게 시험이 답은 하나인데 다 맞는 거지만 그 중에서 가장 옳은 걸 고른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먼저 깊이 있게 보려고 하지 마시고 겉핥기로 중요한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보면 가장 쉬운 문제인데 다 틀리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답도 틀린 게 아니니까. 근데 거기 지문에서 가장 옳은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어렵죠? 이게 공부법이 다르다는 거 정말 잊지 마세요. 저처럼 여러분 진짜 오래 고생합니다. 피눈물을 쏟아야 돼요, 정말. 왜 해도 안 되지? 이런 질문을 본인 스스로한테 계속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저도 지금 그래서 완전히 공부법을 바꾼 상태고, 실패도 경험해봤고, 우리 같이 열심히 해봅시다. 자, 오늘의 공부법은 여기까지. 안녕.